네, 급여대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급여대장 파일을 우선 열어보시면요. 시트가 맨 왼쪽에 보시면은 시급제, 그러니까 방문 요양보호사들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급제과, 그리고 이제 일반 상근직용들, 그리고 이제 급여대장이 나오고요. 급여 명세서, 네, 그리고 인건비 지출 비율 계산돼서 나오는 게 이렇게 시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 시트 들어가셔가지고요. 처음에 입력하셔야 될 게 현재 상호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. 뭐, 네, 뭐 보람, 재가센터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. 그 귀속월이라는 거는 이제 일한 월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. 현재 만약에 6월 달에 일한 거다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만 바꿔주시면 돼요. 6으로. 그리고 지급일은 6월 달에 일한 거를 언제 급여를 주시냐 그 확인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당월 지급 같은 경우 6월 뭐 해서 뭐 25일이 될 수도 있고 말일 날도 될 수도 있고 있잖아요. 대부분 이제 2월에 지급하시죠. 그래서 7월 뭐 25일이다.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요양보사분들 이제 그 인적 사항을 쭉 기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.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. 뭐 박보검, 주민번호 입력하실 때도 1002 1, 2, 3, 4, 5, 6, 7. 중요한 건 여기서 가운데 이 부분은 꼭 슬러시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. 입사일이 실제로 이제 이분이 입사하셨을 때 입사일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. 2018 예를 들어 3월 1일 날 입사했다. 03일 날 입사해 주시면 돼요. 옆에 퇴사일은요.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퇴사한 월에 만약에 6월 달이 급여인데 6월 뭐 20날에 퇴사를 했다 그러면 뭐 2018-06-25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리고 연금 지원, 고용 지원은 있는데 이거 두루누리 지원되는 사업장에 한해서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뭐 두루누리가 이제 10인 이하 사업장에 연금 가입자 뭐 10인 이하 기준 9명까지 급여는 190만 원 미만자들 그럼 40에서 90%까지 지원해 주는데요. 40이다 그러면 4. 고용 지원,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된다 그러면 4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안 쓰실 땐 지울 때 항상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서 내용 지우기를 꼭 해주세요. 입력하신 다음에 지우실 때는. 그리고 보수 월액은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들만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. 만 60세 미만자겠죠. 만 60세 넘으시면은 이거 기재 안 해주셔도 됩니다. 국민연금은 이제 매년 7월 달마다 보수 월액이 변경되기 때문에요. 그 변경된 보수 월액으로 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. 뭐 이 박보검 씨가 60만 원 보수 월액이다. 그러면은 60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우리가 시급에 관련해서 입력하는 칸이거든요. 1번 형태, 뭐 2번 형태, 가족 요양, 뭐 목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1번 형태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시급을 만약 두 타임을 뛰는데 한 타임은 시급을 뭐 9,500원을 주기로 했고, 그죠? 만약 근데 두 타임을 뛰시는 분인데 다른 집은 좀 뭐 좀 거리상도 멀고 해서 이분은 뭐 만 원을 주기로 했다. 그럼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9,500원을 주기로 한 그 일한 시간이 한 달 동안 몇 시간이 되느냐. 뭐 예를 들어서 55시간이 됐다. 55시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. 그 중에 55시간 중에 휴일 근무한 시간, 휴일날 나와서 근무한 시간이잖아요. 그럼 우리가 이제 대부분 공단에서는 가산해서 줘요.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가산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시급에서 가산을 해주는데 30%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휴일 근무한 게 예를 들어 55시간 중에 3시간을 휴일 근무했다. 그럼 3이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. 연장 근무라도 마찬가지로 30% 가산해 줍니다. 그래서 연장 근무도 뭐 3시간 있다. 근데 연장 근무는 거의 없죠. 네. 3시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. 인지활동은 아시죠? 네, 이거는 횟수로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. 예를 들어 인지활동이 이번 달 3번 나갔다. 네, 3번 3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2번 형태가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뭐 대부분 없겠죠. 한 시급으로 가니까. 근데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뭐 그 해당되는 시급 뭐 9,700원이다 하신 다음에 9,700원으로 일한 시간이 한 달 동안 몇 시간 되냐? 10시간 된다. 휴일날 이 10시간 중에서 또 휴일 근무한 시간이 있냐?
없으면 안 쓰면 되고요. 마찬가지로 연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. 가족요양, 네, 이 일반 요양 하시는 분도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아니면 일반 요양 안 하시고 가족요양 하시는 분 계실 거고, 뭐 가족요양 시급을 뭐 13,000원 주기로 했다. 13,000원에 한 달에 이용한 시간이 몇 시간이냐, 10시간이냐, 뭐 10시간이면 10시간 적어주시면 되세요. 네, 그리고 우측으로 가보겠습니다. 쭉쭉쭉쭉쭉. 예. 여기 공제는 있잖아요. 공제는 뭐 할 때 쓰시냐면은 방문 요양은 대부분 우리 가족 요양 하실 때 우리가 이제 본인 부담금 있잖아요. 네, 그거를 이제 급여에서 공제하시는 센터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럴 때 그거 계산해 가지고 네, 뭐 본인 부담은 7만 원이다. 7만 원 이렇게 공제로 해 놓으시고 이 명칭도 바꾸셔도 됩니다. 뭐 기타 공제가 아니라 본인 부담금 공제, 본인 부담 공제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연금제외, 건강제외, 고용제외가 있잖아요. 이거는 이제 만 60세 이상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는 거는 자동으로 이 주민번호랑 이 귀속월에 따라 가지고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차피 가입이 안 되는 분들이라서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빠집니다. 근데 이거를 쓰셔야 될 때 분들이 있어요. 뭐 그게 뭐 60시간이 안 돼 가지고 그 달에는 뭐 연금을 제외했다든지 뭐 이렇게 상실 신고를 해 가지고 뭐 이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영어로 Y자를 표시를 해 주시면 되세요. 네. Y자.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. 건강도 뭐 가입을 안 한다. 이 사람이 60시간 안 돼서 이번 달 다 빼버렸다. 그러면 Y자. 고용도 마찬가지 Y자.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여기 급여에서 공제를 안 해요. 내용을 우선 지울 때는 내용 지우기. 해당 안 되시면 체크 안 하시면 되고요. 여기 이제 가족, 일용직 이런 분들은 이제 공제하는 금액이 없게끔 아예 싹 다 Y만 넣어주시면요. 이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은 공제를 하는 게 없잖아요. 예,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Y자로만 넣어주시면 돼요. 그러면은 4대보험 공제하는 게 없습니다. 그리고 주로 좀 더 가면 이제 파란색 글씨에 보면은 식대, 뭐 차량 유지비 이런 부분이 있어요. 요거는 비과세로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다 과세 부분이고 비과세로 우리가 식대를 뭐 5만 원 준다든지 한도는 10만 원까지예요. 한 달에 직원들당. 여기는 최고 10만 원. 차량 유지비는 이제 한마디로 교통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.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. 근데 뭐 시설에서 그렇게 센터에서 그렇게 해주는 데가 없죠. 네. 뭐 요거 지원해 주는 데는 거의 없고 차량 유지비나 이제 요양보호사도 뭐 한 달에 3만 원이든 뭐 네, 5만 원이든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. 예, 그럼 여기다가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. 요거는 이제 일반 수당이에요. 여기 말고 우리가 상여금 같은 경우도 지급하는 경우 있잖아요. 요즘에 이제 인건비 비율 맞추려다 보니까 뭐 매월은 아니더라도 분기별로라든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상여금 네. 그냥 이거 바꾸실 필요 없고 그냥 기타 수당에다가 놓고 뭐 상여금 주셨다 그러면은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. 네,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. 장기 근속 수당은 이거는 그거예요. 우리가 공단에서 그 3년 이상 근무한 그 근로자들 뭐 4만 원,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당 나오는 거 있잖아요. 그 해당되는 분들만 기재를 해 주시면 돼요. 뭐 4만 원이면 4만 원. 네. 왜냐면 이 4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사회보험료랑 그리고 퇴직 적립금 이거를 다 공제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꼭 그 해당되시는 그 요양보호사님만 예, 여기다가 기재를 해 주십시오. 예.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이제 쭉 입력이 되겠죠. 네, 입력을 쭉 하시면요.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두 번째 시트 이제 우리 상근직들 계실 거잖아요. 또 상근직 용으로 가볼게요. 뭐 시설장도 있을 거고 사회복지사님도 계실 거고 다 있어요. 이름 똑같아요. 입력하는 건 이름, 주민번호, 입사일자, 뭐 퇴사일 있으시면 퇴사일, 퇴사일 없으시면은 안 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두루누리 지원되는 사업장에서 해당된다 그러면은 몇 퍼센트인지 4면 4, 40%면 4, 4 넣어주시면 되고요. 80%면 8, 뭐 90%면 9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. 이 보수월액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는 만 60세 이상자들은 이거 입력 안 하시면 됩니다.
이제 입력을 이렇게 뭐 맨 처음에 우리가 130만 원에 가입을 하셨다. 그리고 매년 7월달 바뀌니까 요거 확인을 꼭 하셔서 보수월액은 국민연금 대상자들은 다 넣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기본급 이거 이제 주유수당 포함이에요.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기본급이 주유수당 포함해서 157만 3,770원이죠. 209시간 이제 뭐 상근직 개념으로 일했을 때 그러면은 770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 장기근속수당 우리가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만 해당되시는 분 공단에서 지원해 주시는 분만 입력을 해 주시면 되세요. 네. 그리고 기타 재수당 요거는 따로 안 쓰셔도 돼요. 여기 기본급에다 합산해 가지고 넣으시면 되거든요. 주유수당은 따로 분리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. 기타 재수당 예, 이런 거는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 그 근로계약서상에 예, 있으시면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.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금액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. 기타 재수당이 뭐 우리가 10만 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식대 차량 보조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과세로 10만 원까지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. 해당되시면은 본인 부담 공제 아까 거기다 입력했더니 여기 나오잖아요. 근데 우리 상근역이 본인 부담 공제가 없겠죠.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결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근 공제를 하겠다 그럼 여기를 바꿔주시면 돼요. 네,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. 결근 공제. 네, 결근 공제. 네, 여기서 바꾸시면은 여기까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. 결금이라고 썼네요. 네, 나오죠? 그래서 뭐 공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 일수 계산해가지고 이틀을 무단 결근했다 해가지고 뭐 8만 원을 공제한다. 그냥 8만 원 써주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이제 연금 공제 아까 고용제 이런 거 똑같이 다 그 아까 거기랑 개념이 똑같고요. 뭐 자동으로 60세 이상자 같은 연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 체크 안 하셔도 예, 그 급여에서 공제 안 하게끔 처리가 됩니다. 그리고 고용보험도 만 65세 이상이면은 자동으로 예, 공제를 안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거는 신경 쓰실 거 없는데 대표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시설장인데 대표자다. 대표자도 근로소득으로 이제 가져가시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근데 고용보험은 가입이 안 되죠, 당연히.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Y로 넣어주시면 돼요, 대표자. 뭐 대표자의 가족이 있다, 사회복지사로 배우자가 있다. 그분 이제 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요. 예, 되더라도 나중에 실업급여 탈 때 가족은 배제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을 안 시키죠. 예, 그런 분들 같은 경우 Y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. 예. 네, 부양가족수는 이제 그 세금을 처음부터 우리가 그 뭐 한 달에 급여가 좀 높으신 분들이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어차피 그 내가 일반적으로 부양하는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매월 그냥 세금에서 어 세금 납부를 덜 하고 나중에 공제받는 것도 덜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부양가족수를 기입해 주시면 되는데요. 근데 대부분 이거는 안 쓰시는 게 나아요. 나중에 그 연말정산할 때 예, 그때 어차피 다시 환급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,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. 그럼 이제 아까 여기 이제 시급제랑 상근직 그 입력을 하신 게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나옵니다. 예, 아까 그 요양보사가 이제 이쪽으로 화면이 나오고요. 네, 이렇게 내려볼게요. 이쪽으로 이제 요양보사는 이쪽으로 나오고 상근직들은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뜹니다. 상근직 여기 나와 있죠. 상근직이라고. 그 입력한 게 다 떠요. 아까 그 시급 그뭐 9,500원에 몇 시간 뭐 9,700원 몇 시간 이런 거 입력한 게요. 자동으로 합산됩니다. 근데 요양보사들은 자동으로 여기 네, 기본급하고 뭐 이런 거 다 나눠지게끔 돼 있어요. 시급이. 네. 근데 아까 보면은 우리가 차량 보조금 5만 원 그 비과세 넣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랑 기타 수당 이런 거 다른 거 넣은 거만 여기만 이렇게 또 표시가 되고요. 그래서 총 금액이 나오는데요. 위에 보면 과세 금액 그리고 밑에 보면 총 금액 나오죠. 과세금이라고는 이걸 제외한 식대랑 차량 보조금 이제 제외한 금액인 거고요. 이 총 금액은 비과세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.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국민연금 우리가 보수월액을 그 60만 원인가 기재를 했잖아요. 그거에 따른 이제 국민연금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. 나머지는 매달 급여에 따른 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, 그리고 고용보험 이런 게 자동으로 금액이 계산됩니다. 이거
네. 그리고 아까 본인 부담 우리 공제할 때 그 7만 원 넣었잖아요. 예, 요것도 7만 원 거기다가 기재가 되고, 예, 장기 근속 공제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근속 수당 아까 4만 원 입력했잖아요. 그 해당되시는 분만 입력하시라는 거. 그러면은 그 4만 원에 대한 우리가 그 센터에서 공제해야 될 금액이 있어요. 사회보험료랑, 예, 그리고 또 우리 그 퇴직적립금. 요게 이제 요렇게 표시가 돼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가 공제가 되고 나머지는 차인지 금액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. 상근직용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입력했던 게 다 나오죠. 예, 그래서 뭐 이런 부분, 네, 다 처리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다 등록을 하셨으면요, 요 세 번째 시트로 네 번째 시트 가면요, 급여 명세서. 요게 지금 이름을 클릭하면 옆에 화살표가 떠요. 요걸 누르시면요, 아까 입력하신 분들, 네, 이런 분들이 쭉 나옵니다. 그래서 왜냐 이 편차를 둔 게, 여기는 이제 상근직, 여기는 상근직 여기까지 뜰 거예요. 직원이 지금 한 명밖에 등록 안 했기 때문에 여기 한 명 떴는데, 뭐 홍길동이라든지 이렇게 쭉 등록이 되면 여기까지 뜨겠죠. 그 부분을 체크하면은, 예, 그 사람 거로 바뀌어요. 네, 네, 정우성 씨 거. 그래서 이거 출력해가지고 이제 위에 소득자 보관용은 이제 직원 주시면 되고, 사업자 보관 우리가 보관을 하시면 되세요, 센터에서. 아까 요양보사 것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뜹니다. 네, 마찬가지로. 이 다섯 번째 시트는 인건비 지출 비율은요. 현재 이제 요양보사들 우리 그 지금 현재 인원 한 명이지만, 예, 10명이든 20명이든 뭐 50명이든 간에 등록을 하면요, 요거 이제 우리가 인건비 비율 보고할 때 좀 편하게 보고 쓰시라고 저희가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한 명 등록돼 있지만 10명이면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뭐 한 명 그 임금 총액이 이 사람이 97만 1,030원, 사회보험 우리가 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게 얼마, 그 퇴직적립금이 얼마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. 그래서 요거를 우선 그 매달 바꾸셔야 될 거는요, 요게 바뀌겠죠, 매달 급여 중에. 예. 요게 이제 6월 달이었던 게 이제 7월 달로 바뀔 거고, 그럼 7월 달 급여를 8월 달에 준다 그러면 8월 달로 바뀌겠죠. 우리가 이제 쭉 입력돼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, 그거 수정하셔 가지고 쓰시면 되세요. 네. 하시다가 좀 모르시거나 좀 그러시면요, 연락 주시면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네.